대형 반도체 회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구성이 공개됐는데 충격적입니다. 신입 합격자는 총 627명입니다. 이 중 이공계 전공자가 623명,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4명입니다. 신입 627명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는 4명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0.6%,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문과 채용은 거의 없다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은 숫자죠. 안녕하세요. 요즘 명문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와서 취업이 잘 될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명문대 경영 경제도 이미 취업이 어려워진 지는 오래됐고 스카이 경영 경제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어서 구조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는 예전에 수천 명씩 문과생들을 뽑았던 금융권에서 예전에 비해 10% 수준도 안 되게 채용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몇 자리 안 되는 일자리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은행, 증권, 보험사는 매년 수천 명의 문과 신입을 뽑았습니다. 지금은 그 규모가 5분의 1, 아니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축소됐죠. 당시의 숫자를 보면 지금 대학생들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2005년 당시 4대 주요 은행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3,500명에서 4,000명 수준에 달했습니다. 2025년 4대 은행 전체 합산 채용 인원이 1,185명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4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뽑았을까요? 당시에는 사람이 곧 영업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뱅킹이 없던 시절 은행들은 전국 각지에 지점을 새로 열었고 그 지점의 창구를 지킬 젊고 유능한 문과생들이 대량으로 필요했습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만 나오면 은행 취업은 당연한 코스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증권사는 더 극적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은 증권사 채용의 전성기였습니다. 2008년 20개 증권사의 직원 수가 단 9개월 만에 1,8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신입사원이었습니다. 2007년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권사 실적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는 투자은행 부문, 트레이딩 부문, 리서치 부문에서 문과 신입을 대량으로 채용했습니다. 경영학, 경제학 전공자들에게는 높은 연봉으로 은행만큼이나 선호도가 높은 직장이었죠. 보험사도 2000년대 초중반에는 신입 채용이 활발했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은 2000년대 초반 인기 보험 상품이 히트를 치면서 연간 100명에서 150명 수준의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이 시기는 문과 학생들에게 정말 황금기였습니다. 인서울 주요 대학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정원이 4,000명 수준이라 웬만한 학점이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취업이 충분히 가능했던 시대였죠. 이제 2025년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4년 4대 은행 연간 공채 인원은 1,185명입니다. 2023년에는 1,880명이었는데 1년 만에 또 695명, 37%나 감소했습니다. 20년 만에 채용 규모가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증권사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사실상 신입 공채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대형 증권사 하나는 2022년을 마지막으로 신입 공개 채용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는 2024년에 해외 대학 출신만 채용하는 글로벌 인재 부문만 운영했습니다. 국내 대학 출신 문과생은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증권사의 경우 은행, 보험업권과 비교할 때 신입 채용이 아예 없는 수준이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계약직으로 경력을 쌓아 이직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은 10대 증권사 전체를 합쳐도 문과가 들어갈 수 있는 직군의 자리는 연간 100명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주요 보험사 중 절반 이상이 신입사원 채용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7개 대형 보험사 중 한 곳만 30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공채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채용이 줄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점 폐쇄입니다. 전국 은행 점포는 2012년 7,836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했습니다. 2021년 6,234개, 2022년 5,948개,
2023년 5,896개로 줄었고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44개가 사라졌습니다. 점포가 2,000개 가까이 줄었다는 건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점포 한 곳당 10명만 잡아도 2만 명분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입니다. 점포가 줄면 당연히 창구 직원, 영업 직원이 필요 없어집니다. 신입 채용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퇴직자가 나가도 그만큼 다시 채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5년 12월 기준 5대 은행의 희망퇴직 인원은 총 2,326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50대 중후반이 주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만 40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조건이 더 나빠지기 전에 나가자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희망퇴직이 은행권의 연례 행사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5년 희망퇴직 2,326명이 나갔는데 4대 은행 신입 채용은 1,185명으로 절반밖에 안 채운다는 겁니다. 점포를 계속 줄이고 남은 업무를 디지털과 AI가 대체하면서 퇴직에서 재채용 구조가 아니라 퇴직에서 인력 감축 구조로 바뀐 겁니다. 세 번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AI와 디지털화입니다. 2024년 기준 주요 은행들의 AI 도입 현황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 은행들이 AI 금융비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대출 상담까지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감정인식 분석을 통해 AI 음성보 시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담사를 연결하는 시스템도 갖춰졌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주 1회 이상 AI 챗봇을 재학습시켜 성능을 개선하고 있으며 연간 수백만 건의 고객 문의 중 90% 이상을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AI 브랜치라는 무인 점포를 전국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1,100개 이상의 영업점에 AI 뱅커를 배치한 은행도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 인력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AI 챗봇 도입으로 상담원이 필요한 업무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문과 학생들이 주로 담당하던 업무가 뭐였죠? 창구 업무, 고객 상담, 대출 심사, 증권 영업, 보험 설계. 이런 업무들이 지금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이 아무도 안 뽑나요? 그건 아닙니다. IT, 데이터 분석, AI 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이공계 출신이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컴퓨터공학,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학 전공자들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2024년 4대 은행이 1,185명을 뽑았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전통적인 창구 직무, 영업 직무 인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대신 디지털 직군, IT 직군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 회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구성이 공개됐는데 충격적입니다. 신입 합격자는 총 627명입니다. 이 중 이공계 전공자가 623명,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4명입니다. 신입 627명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는 4명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0.6%,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문과 채용은 거의 없다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은 숫자죠. 주요 대학들과 연계된 반도체 계약학과 정원이 약 510명입니다. 대부분이 공학, 즉 이과 전공 중심입니다. 627명 중 인문계 4명이라는 극단적인 사례가 대형 제조업, IT 기업에서 문과 채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입니다. 금융권 문이 좁아지고 대기업 제조업도 사실상 문 닫고 그럼 문과 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로스쿨입니다. 2026학년도 법학 적성시험 리트에 17,230명이 응시했습니다. 이는 리트 도입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응시자입니다. 추이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26학년 7,579명에서 시작해 2020학년에 처음 10,000명을 돌파했고 2024학년 15,647명, 2025학년 17,519명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됐습니다. 10년 만에 응시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로스쿨 정원은 약 2,000명입니다. 실제 경쟁률은 약 5대1 수준입니다.
2025학년도 로스쿨 입학자 분석을 보면 상위 3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55.6%를 차지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지원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인식되면서 문과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5급 행정고시의 경쟁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9급 공무원 시험은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나듭니다. 왜 문과 학생들이 로스쿨, 회계사, 공무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금융권과 달리 채용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로스쿨은 정원이 2,000명으로 정해져 있고 공무원도 매년 일정 규모를 채용합니다. 한 취업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금융권 전체 채용 규모가 줄고 중소규모의 금융회사마저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금융권 신입사원이 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금융업 전체 취업자 수는 80만 명대로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자료를 보면 2018년 금융보험업 취업자가 약 83만 1,000명이었고 지금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채용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은행, 증권, 보험이 합쳐 한 해 수천 명 신입을 뽑던 공채 시대였다면 지금은 수시 채용, 경력 채용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신입 공채 자리가 줄어든 건 단순히 사람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의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창구 직원 대신 IT 개발자가 필요하고 영업 직원 대신 데이터 분석가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2005년 은행이 원하는 인재는 이랬습니다. 성실하고 고객 응대를 잘하고 영업을 잘하고 숫자에 밝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학생입니다. 2005년 은행 창구 직원의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아침 9시 출근해서 창구를 열고 고객이 오면 통장 만들어주고 입출금 처리하고 대출 상담하고 보험 상품 설명하고 저녁 6시에 마감하고 퇴근합니다. 2025년 은행이 원하는 인재는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AI를 활용할 수 있고 디지털 금융을 이해하는 이공계 또는 융합형 인재입니다. 2025년 은행 직원의 하루는 어떨까요? 많은 지점에서 창구 직원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한두 명뿐입니다. 나머지는 AI 브랜치가 처리합니다. 직원들은 복잡한 상담, VIP 고객 관리, 디지털 시스템 관리 같은 업무를 합니다. 입출금, ATM이나 모바일 앱으로 처리합니다. 통장 만들기, 비대면 계좌 개설로 처리합니다. 간단한 대출 상담, AI 챗봇이 처리합니다. 창구 직원이 하던 업무의 80%가 사라진 겁니다. 당연히 창구 직원은 새로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영업 직원이 하던 업무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대형 고객 관리, 투자은행 업무, 리서치 같은 고도화된 업무뿐입니다. 이런 자리는 신입이 아니라 경력직을 뽑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국제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유럽 은행권에서 약 21만 2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유럽 주요 은행 전체 인력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세계경제포럼 조사에서도 전 세계 기업의 41%가 향후 5년 내에 AI 기반 업무 자동화로 인해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년 전에는 금융권 공채가 문과의 황금 루트였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2005년 은행에 입사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지금 40대 중반에서 희망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문과 취업 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 추세입니다. 디지털화, AI화, 자동화는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